오늘은 내셔널파크 빌리지까지 21km를 걸을 예정입니다. 이곳 와카파파 빌리지는 통가리루 산을 넘으면 도착하게 되는 숙소입니다. 비가 오니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제법 쌀쌀합니다. 이곳 통가리루 국립공원은 알파인 지대라서 여름에도 눈이 내리곤 합니다. 오늘 통과하는 트랙은 강물을 건너야 하는데 만약 굵은 비가 내리면 안전을 위해 다시 돌아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왕가누이 카누 여행을 15일로 예약을 했기 때문에 3일 안으로 출발 지점에 도착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보슬비가 내리다 말다 하니 물이 크게 불어나지는 않을 듯 합니다. 규산 알루미늄 광물로 이루어진 이 황금빛 급류는 뉴질랜드 통가리루 국립공원에 있는 실리카 급류의 일부인데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황금빛의 끝이 보이질 않네요. 숲속 트랙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부터 탁 트인 풀밭을 횡단하게 됩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풀밭 사이로 아름답게 놓여진 길을 걷다 보면 높은 고산지대에서 낮은 기온과 강한 바람에 맞서 생존하는 고산 식물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신기했던 알파인 풀밭을 통과하니 다시 숲길 트랙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트랙이 걷기에 아주 쉽게 조성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평지이거나 나무 보드가 놓여 있어 여유롭게 걸어갑니다. 저기 보이는 작은 시냇물 하나를 건넙니다. 비가 내리니 기온이 낮아져 추워지네요. 파타고니아 브랜드 레인 자켓으로 바꾸길 잘한 것 같습니다. 방수도 잘 되지만 추울 땐 보온성도 뛰어나고 물론 통풍도 잘 되어 땀이 차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무 중간중간을 철판으로 감아놓은 이유는 포섬이 기어오르지 못하게 하여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뉴질랜드의 고유종을 파괴하는 포섬의 횡포가 극심해 정부가 포섬 퇴치에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다시 알파인 풀밭지대로 나왔습니다. 시야가 확 트이는 드넓게 펼쳐지는 풍경에 가슴까지 다 시원해집니다. 이렇게 다리가 놓여 있어 발을 빠져가며 냇물을 건너지 않아도 되니 참 다행입니다.
지금까지는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신발이 젖지 않았었는데 여기부터는 내내 발이 푹푹 빠지는 풀밭입니다. 저기 멀리까지 가야 하는데 난감하네요. 발을 빠져가며 한참을 걷다 보니 이곳에서 신기한 걸 보게 되었습니다. 황금빛 실리카 급류와 시냇물이 합쳐져서 하나의 시냇물로 흘러갑니다. 오늘은 날씨가 굳어서 그런지 다른 하이커들을 한 명도 보지 못했었는데 멀리서 걸어오는 누군가가 보입니다. 자세히 보니 프랑스 소녀 까미유입니다. 한 달 전 파키리 비치에서 본 후에 여기서 다시 만나다니 반가운 인사를 나눈 후 함께 걷기로 했습니다. 저는 여러 날을 집에서 쉬었다가 트랙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다들 저보다 훨씬 앞서갔을 거라 생각했는데 다시 만나다니 신기하기도 합니다. 반나절을 혼자만 걷다가 동지를 만나니 이 또한 좋습니다. 시냇물을 건너는데 다행히 물수위가 높지 않아 제가 먼저 건너고 까미유의 허락하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까미유가 아주 조심조심 천천히 건너고 있습니다. 돌들이 생각보다 많이 미끄럽거든요. 보셨나요? 다 건넜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질 뻔한 까미유였습니다. 정말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트레킹입니다. 그녀가 다치지 않아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에스토니아에서 온 크리스티나 기억하시나요? 그녀도 까미유처럼 저런 시냇물을 건너다 미끄러지면서 돌 하나가 엄지발가락 위로 떨어져 골절상을 입었고 트랙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한 달이나 쉬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비자를 9개월을 받아놔서 한 달을 쉬고도 다시 트랙으로 복귀해서 무사히 완주해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마지막으로 남은 망가호이아 트랙으로 들어섭니다. 여기서 500m 정도 걸어가면 도로가 나옵니다. 그 도로를 따라 약 6km를 걸어가면 내셔널파크 빌리지에 도착합니다. 오늘 숙소는 어젯밤 미리 온라인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하룻밤에 약 3만원 정도이고 이곳은 이불까지 제공해 주네요. 여기서도 따뜻하게 아주 잘 잤습니다. 오늘 걸어가야 할 거리는 26km 정도입니다. 왕가누이 강으로 가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코스입니다. 오늘 하루도 빗속에서 걷는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내셔널파크 빌리지는 퉁가리로 크로싱을 위한 셔틀의 출발 지점이기도 하며 와카파파 스키장과 가까워 시즌에는 미리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마을 끝에 다다르니 테아라로아 트랙 마크가 보입니다. 사이클 트레일 마크도 함께 있는 걸 보니 오늘도 걷기 쉬운 길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전히 비는 내리지만 어제보다는 기온이 따뜻한 듯합니다. (5km) 지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는 관계로 좋은 경치를 구경하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뉴질랜드 국토 대장정 코스인 체아라로아 트레일을 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국제영어교사 자격증을 따보려고 2004년 1월에 뉴질랜드에 왔다가 뉴질랜드의 자연에 반해서 눌러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과 뜻하지 않은 행운들 속에서 2007년에 영주권을 받았고 혼자서 딸과 아들을 키우며 정말 정신없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2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버렸고 다행히 두 아이들이 30대로 접어들면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 저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저도 처음으로 자유로운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었고 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낯선 타향도 아닌 언어도 문화도 다른 타국에서 이민자로 20년을 살았지만 항상 마음 한켠에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겉도는 삶을 사는 듯한 느낌이랄까? 아마도 항상 이방인 같은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어가며 고국에 대한 향수병 같은 것도 생기게 되고 이방인 같은 느낌으로 살 바에야 차라리 그래도 마음 편한 내 나라에서 남은 여생을 살까 하는 고민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 아이들이 이곳에서 행복해하니 가족을 떠나 혼자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사는 삶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차라리 내가 살아나갈 이 나라를 좀 더 잘 알아봐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바쁘다는 핑계로 못했던 것들을 다행히 이제는 남는 게 시간이니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이 뉴질랜드라는 나라에 대해 배워보고자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것저것 알아보다 체아라로아 트레일에 대해 알게 되었고 바로 이거다 싶었습니다. 제가 하이킹을 좋아하다 보니 저에게는 참으로 안성맞춤인 뉴질랜드 알아가기 프로젝트라고 생각했습니다. 체아라로아 트레일을 시작하기에 알맞은 계절까지 4개월의 여유가 있었기에 트레일에 대한 리서치를 해가면서 필요한 장비들도 추가로 구입해 두면서 시간들을 보내다가 2023년 10월 7일에 드디어 뉴질랜드 북섬 끝 케이프랭하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12월 13일이니까 이제 막 2달째 걷고 있는 중이고 어느새 뉴질랜드 국토의 3분의 1을 지나왔습니다. 북섬의 제일 아래에 있는 웰링턴까지 이제 500km 정도 남았습니다. 그동안 북섬을 1200km를 걸어 내려오면서 늘 궁금해만 해왔던 뉴질랜드 지방의 리얼 라이프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 참 좋았습니다. 또한 트랙에서 만나는 세계 각지에서 온 하이커들과 나눈 우정도 값진 경험이었고 체아라로아 트랙을 따라 걸으면서 곳곳의 지역 주민들과 다양하게 맺어진 인연들이 제게는 마치 새로운 고향을 만들어 나가는 여정처럼 느껴져 매 순간순간이 아주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에는 또 어떤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가슴이 뜁니다. 말씀드리는 사이 뉴질랜드 마누카꿀의 명브랜드 컴비타 허니 농장 중에 하나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누카 꿀은 강력한 항균 성분 역할을 하는 메틸글리옥살 성분이 풍부해서 천연 항생제라 불리기도 한다지요. 지금까지 제가 왜 뉴질랜드 국토 대장정의 길을 나섰는가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만나본 다른 하이커들 또한 저마다의 다양한 이유로 테아라르와 트레일을 걷고 있었습니다. 양치기 개들이 모두 저한테 달려와 찢어댑니다. 뉴질랜드 농가의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랍니다. 오래된 녹슨 구조물도 보이고 비포장 도로가 내내 이어지는 뉴질랜드 시골의 모습입니다. 아침에 저보다 늦게 출발했던 하이커들이 어느새 하나둘씩 저를 앞질러 갑니다. 이제 4km 정도만 가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치고 편히 쉴 수 있겠네요. 깃발이 보이는 저곳이 바로 오늘의 숙소입니다. 카이티에케 전쟁기념관 숙소라고 들었습니다. 몇 개의 전쟁 기념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이미 만났었던 얼굴들과 새로운 하이커들도 더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설은 볼품없어 보이지만 무거운 배낭을 메고 하루 종일 걸어온 우리들에겐 따뜻한 샤워와 누울 자리만 있어도 행복합니다. 텐트 치는 걸 귀찮아하는 저는 오늘도 캐러반 캠핑카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번 샤워실 안의 한기퉁이에 태극기도 그려 넣으며 저의 발자취를 남겨봅니다. 오늘은 왕가누이 강에서의 카누 여행을 위해 가는 마지막 하루입니다. 오늘은 다 같이 아침을 먹고 출발을 할 예정이라 식사가 차려져 있다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네? Wrong. Go wrong. So we look forward to some photos of you on the river and when you get off the river. And I'm from Missouri in the U.S. I was a paralegal at a law firm. And when you guys come to visit, I'm going to take you hunting in Missouri. That's about it. man, we would have taken you hunting last night. You got some of the bloody goat. I'm from Melbourne. And Aussie. And Oh my god. I was a student, so I just finished studying and I'm going to be a nurse when I go back home. Netherlands. What is the next? What was your I'm a freelance product manager at insurance companies. I'm Joe. I'm from England. My job that I left and will probably go back to is a systems engineer. in aerospace. I'm 29, I'm from the Netherlands. I quit my job as a playground maker as well in Australia to travel. I'm from Australia, from Melbourne as well. Oh, baby. Yeah, no, yikes. At least you're not a male. I'm from the U.S. We live in Atlanta, Georgia.
So Let's see. I worked as a chef most of my life, but the last 3 years I've been doing this pretty much, hiking trails like. Okay, I'm Ricardo or Richard or Ricardo, whatever you prefer. I'm from Åland Islands, which is part of Finland, but we're a bit autonomous. So yeah, she's been doing this every day. Just record it. So, I'm Katie. I'm from the Netherlands, and in the Netherlands I develop projects for the gifted children. I hate all of you. Just kidding. I'm Maggie. Hi, Maggie. I'm from Sweden. 오늘은 다들 목적지가 같고 어렵지 않은 트레일이라서 여유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영상이 너무 길어서 지루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제가 함께한 이들을 기억하고 싶어서 영상을 편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게 비포장 도로를 계속 걷게 됩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와카오로 캠프장입니다. Left one. Hard to tell. Woohoo! Woo! Happy trail. 프랑스 소녀 까미유와 스웨덴에서 온 맥이었습니다. 이 초록빛의 초원은 실제로 보시면 정말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언덕의 능선들이 어쩜 그리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살라미. 드디어 조금씩 강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네요. 오늘도 수백 마리의 양떼들이 지천입니다. 길가에 과일 상점 간판이 보이길래 가보았더니 레몬 2개만 달랑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고 물으니 말을 차에 실을 때 이 좁은 곳을 통과하게 해서 수월하게 신는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저 혼자 걷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다른 하이커들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다만 서로가 영상을 찍을 때는 조용히 해주기 때문에 혼자서 걷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또 전혀 지루하지 않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블루덕 카페가 있고 맞은편에 캠프사이트가 보입니다. 늦잠을 부려 출발을 했던 터라 카페가 이미 문을 닫아 너무 아쉬웠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다시 와야겠습니다. 캠프사이트는 실내 벙커베드도 있지만 예약이 다 차서 오늘은 텐트에서 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들 내일 왕가누이 강에서 카누 여행을 할 생각에 일찍 잠자리에 드는 분위기입니다.
저도 조용한 이곳에 자리를 잡고 내일을 위해 이른 잠을 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